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2022년 4년 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딱 4년 전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셨는가? 그거는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그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됐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소쿠리 투표가 웬 말입니까? 어쨌든 그때 그걸 책임지고 노정희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직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래서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은 누가 좋을까 하다가 아예 그러면은 노태학 대법관이 하슈해가지고 2022년 5월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해에 2022년 5월이 이제 5월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12월 2일에 2022년 12월 2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노태학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해외 출장을 가나? 더군다나 2022년 초에 3월에 대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래가지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던 선거관리위원장이 중간에 하차하고, 그래서 그 대타로 내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무도 좀 파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 책 잡히지 않게 조심조심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출장 가냐면은 그 호주에 갔다가 뉴질랜드로 그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명목이 있습니다. 출장 명목은 뭐였냐면 선거 정치제도 의견 수렴 및 재외 선거를 평가한다, 이런 그 타이틀로 그 해외 출장을 가는데, 얼마나 가느냐? 2022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8박 9일을 가는 겁니다. 8박 9일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쭉 찾아보니까 이거는 2022년 거는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뭐 이렇게 규정 같은 것들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2024년, 2025년 그 출장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쫙 공무출장 기록 보고 같은 게 올라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호주, 뉴질랜드에 갔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몰랐었는데, 그 우연히 박수영 의원 그 페이스북에 그 들어가 봤더니 그 박수영 의원이 그것을 입수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월 2일 밤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출국해가지고 12월 3일에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드니에 토요일 날 도착한 다음에 시드니에 있는 현직도 아니고 전직 제외 선거관리위원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4일은 일요일이었으니까 뭐 쉬거나 뭐 그다음 뭐 관광이나 하거나 뭐 그랬겠죠. 뭐 그거야 뭐 일요일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은요 뭘 하냐면은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냐면 캔버라에 가가지고 대사관 가가지고 대사님한테 인사 잠깐 드리고 뭐 대사관저에서 점심 오찬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시드니하고 캔버라하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버스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호주를 한 번도 못 가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월 5일 월요일인데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캔버라 갔다가 거기서 점심만 먹고 캔버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드니를 갔다가 또 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6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니에서 이제 호주를 떠나가지고 뉴질랜드로 가는 겁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으로 딱 옮긴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게 끝.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7일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하냐면은 대사관 방문해가지고 대사님이랑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선관위원회 사람 잠깐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의 수도가 웰링턴이잖아요. 그 웰링턴에 그 대사관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웰링턴에서 뭐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도시는 오클랜드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오클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에 가고 그 다음 날 8일 날 오클랜드에서 재외 선관위원 간담회라고 뭐 간단하게 하고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9일은 금요일인데 아무 일정이 없어요. 아마 그냥 관광 가신 것 같아요. 오클랜드, 뉴질랜드 관광.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0일에 오클랜드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쑥 들어왔는데 이때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느냐? 6,54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몇 명이 간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갔으면 많이 들었을 거고 조금 갔으면 조금 들었을 텐데 그래도 6,540만 원이면은 조금 많이 들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출장의 목적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 수렴 및 대외 선거 평가인데 한 걸 봤더니 우리나라 대사 만나고 그 다음에 재외 선관위원 간담회를 2번 하고 그게 끝이에요. 호주 대사 만나고 뉴질랜드 대사 만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뉴질랜드의 선관위 잠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재외 선관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일 것 같은데 교포들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부터 누가 따라갔느냐. 그 노태학 대법관, 노태학 위원장의 사모님이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따라가셨대요. 따라가시는 것 같다가 아니고 따라가셨대요. 비행기 값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값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면은 서울에서 호주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그 왕복 코스로 얼마쯤 할까? 한 1,000만 원 정도 할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8박 9일 그 동부인 해가지고 그 뉴질랜드, 호주를 쭉 도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뭐 이거 이 정도 하려고 굳이 출장을 갔어야 됐나?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부인에서 가시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 값이나 방값은 뭐 모르겠어요. 뭐 한 명이잖아 두 명이잖아 똑같으니까 방값은 그렇다라고 치고 어쨌든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비행기 값하고 먹는 값 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사모님까지 그렇게 뉴질랜드 호주를 갖다가 보내드려야 됩니까? 이건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출장을 안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갔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3년에는 그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은 것 같아요. 없는지 못 찾았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24년이 됐어요. 재작년에는 언제였냐면 2022년에는 12월 2일부터 갔었는데 2024년에는 11월 9일부터 갔어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것도 뭐 한 8박 9일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갔었냐면 프랑크푸르트하고 베를린하고 그 다음에 탈린을 갔었던 겁니다. 7박 9일이었대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쫙 봤어요. 뭘 봤냐면은 누구누구랑 같이 갔는지가 다 나와요. 2024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그 일정이 어땠냐면은 멤버가 어땠냐면 일단은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위원장 가고 그 다음에 선관위 대변인이 3급이래요. 대변인 가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굳은 일 해야 되겠죠. 5급이 따라서 가고 그러니까 사무관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임기제 락급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정원호 뭐 구청장 뭐 시절에 전문 계약직 다급으로 해가지고 뭐 가급 올리고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 전문 계약직에 가나 다 락급을 한 명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급이 아마 뭐 통역도 하고 뭐 온갖 뭐 수속도 하고 이런저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4명이 가는데 비행기표는 5개를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5개를 끊었습니까? 거기에 출장 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그만 글씨로 비고 해놓은 다음에 위원장 옆에 부부 동반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하고 탈린이 어디 있냐면 탈린이 그 에스토니아라고 그 발트해 연안에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가 그 에스토니아인데 그 에스토니아의 수도가 탈린이거든요. 어쨌든 일정은 어떠했는가? 2024년 11월 9일에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도착한 다음에 11월 10일에 그 다음 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총영사를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관인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현직도 대법관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법관인데 내가 독일까지 왔는데 그 독일의 높은 판사님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11월 11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연방헌법재판관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만났는지 그중에 몇 명을 만났는지 한 명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방헌법재판소 방문해서 재판관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독일의 연방선관위 위원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그래가지고 취소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1월 12일에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뭐 베를린 관광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그냥 아무 일정 없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3일에는 우리나라 대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주독 한국 대사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환담하고, 그 다음 뭐 관저 가가지고 뭐 점심을 먹었나 저녁을 먹었나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4일에는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출발해가지고 탈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에스토니아 한국 대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에스토니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11월 16일에 출국해가지고 돌아왔다. 이때는 몇 명이 갔었냐면은 원래는 4명이었는데 5명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돈이 경비가 얼마가 들었냐면은 7,194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면은 원래 7,194만 원을 갖다가 5로 나누면은 그래도 돈 많이 들었네. 왜냐하면은 1인당 한 1,4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400만 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위원장님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타고 갔었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전문계약직 락급 사무관들보다는 경비가 비행기 값부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 사모님한테 들어간 비용이 아마 그 전문계약직 락급하고 사무관한테 들어간 비용보다 몇 배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때 7,194만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한 5천만 원이면 썼을 것들을 갖다가 7천만 원 넘게 들어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호주 출장은 6,540만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한 4천만 원이면 끝났을 걸 갖다가 6,500만 원까지 들어간 거 아닌가? 한 4,500 정도면은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막 낭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걸 갖다 보면은 일정이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 총영사 만나고, 한국 대사 만나고, 한국 대사, 그 독일에 있는 한국 대사, 에스토니아에 있는 한국 대사,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일정이 진행됐을 거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에스토니아 사람 만난 거는 그 오랜 출장 기간 중에 딱 2번밖에 없어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만난 거 하나, 독일에서.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만나려고 했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만났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위원장 만난 거, 이거 2번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만나려고 7박 9일 동안에 7,194만 원 써가지고 독일하고 에스토니아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그 노태학 위원장이 에스토니아 그 출장 갔던 게,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 갔던 게 2024년 11월 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2024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에스토니아 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무진들이 에스토니아 출장 가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출장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일정 딱 하나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세금을 낭비한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불가피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면 독일만 갔다가 돌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무진들이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4명 해가지고 무려 6명이 2024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그 에스토니아 출장을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를 딱 한 거야. 실무진들이 5급이 단장이에요. 사무관이 단장, 6급 하나, 7급 4명에서 6명이 에스토니아 가가지고 에스토니아에 뭐 배울 게 있나 그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이런 게 발달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에스토니아라고 해가지고 뭐 선거도 뭐 전자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것 좀 뭐 벤치마킹하러 갔었는지 6명이나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날 선관위원장은 출국해가지고 독일 거쳐서 에스토니아 갔다가 한국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독일은 뭐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쳐. 그래가지고 독일 들어갈 때 되게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니까 프랑크푸르트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총영사 만나고 그 다음에 베를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뭐 비행기 타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베를린 갈 때는 차 몰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좋다고 쳐. 근데 왜 굳이 탈린까지 갑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탈린을 뭐라고 하냐면요. 탈린을 발트해의 진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있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탈린이거든요. 왜 제가 탈린을 가보고 싶냐면 뭐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뭐 탈린 사진도 막 많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배경이 탈린이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탈린을 굉장히 아름답고 근사하게 딱 묘사를 해놔가지고 야 그냥 뭐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갖다 한 거예요. 야 저기 가면은 그 러시아 옆에 소련 옆에 그 에스토니아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수도가 탈린이라고 하는데 그 탈린이라고 한 수도가 그렇게 멋있다라고 제가 이제 딱 그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거기에는 또 미녀들도 많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탈린 한번 가봐야지 진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뭐 다 이제 끝나고 뭐 그러면은 이제 저도 내년이면 그 환갑이고 올해 벌써 우리 나이로 60인데 옛날 같은 그냥 손자 궁둥이나 뛰들고 있을 그런 나이인데 이럴 때 진짜 뭐 탈린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미얀마의 버마에 인레라고 하는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있대요. 어쨌든 그것도 제가 또 소설책에서 봤는데 그 인레라고 하는 호수가 아주 그냥 이렇게 멋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탈린이 그런 도시예요. 발트해의 진주라고 합니다. 탈린을.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노태학 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모님이 이왕 갈 거 탈린까지 좀 들렸다 옵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무 출장입니까? 어쨌든 7,194만 원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 작년에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 동안 그 출장을 갔는데 어디 갔냐면 덴마크에 갔어요. 덴마크의 수도가 어디겠습니까? 코펜하겐. 그 다음에 스웨덴에 갔어요. 스웨덴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스톡홀름을 갔어요.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는 누구 갔냐면은 그 위원장 갔어요. 그 다음에 선거 2국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독일 갈 때는 대변인 데리고 가셨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 2국장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3급인데 선거 2국장은 2급이에요. 국장급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관이란 이야기지. 그 다음에 또 누굴 데리고 갔냐면 사무관도 데리고 가고 마찬가지로 전문 임기제 락급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4명이 갔는데 여기에 꼽사리를 또 누가 꼈다? 사모님이 낀 거예요.
사모님이 껴가지고 여기서 출장 목적 뭐 아주 장황하게 막 그 적어놨는데 지방선거운동 현장을 참관하고 재외교민 간담회를 하며 대사관을 방문하고 시청과 투표소를 참관하고 6.25 참전 기념기를 헌화하고 중앙선거관리청을 방문하고 인터내셔널 IDEA를 방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일정이 그냥 쭉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정이 하루에 하나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돈이 이번에는요 9,053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기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 서울에서 덴마크까지 인천에서 덴마크까지 비즈니스 비행 그 가격이 얼마냐면 1262만 3,300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끄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끊었다라고 하니까 2,500만 원 넘는 돈이 비행기 값으로만 들어갔고 전체 경비는 9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현직 대법관 아니십니까? 대법관이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짬을 내 가지고 이렇게 그 출장을 가서 진짜로 뭐 실무진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셔가지고 대사님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그냥 기관장 몇 명 만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관장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인터내셔널 IDEA 이것만 제대로 된 그 공무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아니면 말고. 왜냐하면 이때는 MOU를 체결했으니까 인터내셔널 IDEA가 뭐죠? 뭐 인스티튜트 오브 뭐 디지털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해가지고 뭐 이런 기구가 있대요. 이런 기구가 아마 그 스웨덴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에 그 위원장하고 그 MOU 사인하고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필요한 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나머지 일정을 갖다 보니까 무슨 뭐 거기에 뭐 그 독일의 덴마크의 어떤 기구에 뭐 국장이나 전문관 면담하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 시청 가가지고 문화여가 국장을 면담하고 스웨덴의 중앙선거관리청에 선거총괄 팀장을 만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좀 희한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은 9,050만 원, 53만 원 들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배우자를 동반해가지고 아무리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동반해서 이렇게 출장 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옛날에 출장 가고 그랬을 때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가지고 뭐 출장비 계산하고 막 그랬었겠죠. 어쨌든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게 그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30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를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공무수행의 목적이 있을 때. 30조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다음과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음과 같은 지급 기준이 별표 9인데,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별표가 쭈루룩 있는데 별표 1부터 뭐 9인가 뭐 10까지인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별표 9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찾아봤더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의 그 여비 그 지급 등급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비즈니스 타는데 와이프만 이코노미 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이코노미 타는데 그래도 여성을 존중해야지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비즈니스 태워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남편만큼 그 와이프도 똑같은 급으로 해주고 아니면 여자가 와이프가
그 공무원이면 남편이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편도 마누라 덕을 갖다가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비는 뭐가 여비냐? 여비에 포함되는 건요. 비행기 값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운임, 그러니까 일반 교통비, 그다음에 일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비가 있고요. 식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이런 것들은 장기 출장, 뭐 외교관들이 어디 부임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비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운임이 포함되어 있고 일비가 포함되어 있고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고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비의 지급 기준 관련해 가지고는 별표 1에 그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호회 과목은 누구냐?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 포스타 대장, 기타 국무위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은 제1호의 각급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1등석을 태워주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노태학 그 위원장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장관급 아니냐? 내가 대법관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내가 장관급보다 더 이상의 그 뭐라고 할까? 국무총리급 아니냐? 그럼 내가 1등석 탈 수도 있었는데 내가 1등석을 비즈니스로 깎아가지고 우리 마누라 비즈니스 것까지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비행기는 1등석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석보다 비즈니스를 타도 되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너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노태학 위원장이 퍼스트 클래스 탔었으면요. 지금 뒷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저기 미국 갈 때 뭐 퍼스트 클래스 탔니 안 탔니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행히 비즈니스 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건 조금 면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비가 그 매일매일 주는 돈이 얼마냐면 용돈같이 쓰는 그런 돈이겠죠. 그 60달러를 갖다 주고요. 숙박비는 얼마짜리 그 호텔에 들어갈 수 있냐면 471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그러니까 470불짜리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70불짜리 호텔이면 얼마쯤 하나? 한 70만 원 정도 하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식비는 이건 제가 관심이 가는데 하루에 식비가 얼마 나오냐면 186달러가 나와요. 186달러면 식비가 한 25만 원 정도 나오나? 그러면 세 끼 먹으면은 아침은 한 5만 원어치 먹고 나머지 점심 저녁은 10만 원어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한테도 당연히 이제 비행기는 뭐 1등석이나 1등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즈니스 타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모님한테도 일비 주고 실비 주고 저 숙박비는 같이 묵었을 테니까 식비 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쭉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규정을 제가 그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와이프도 배우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근거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다?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마누라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무 수행을 위해서 와이프가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까? 예컨대 독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문에다가 이번 케이스에는 이번에는 꼭 그 부인을 그 어부인 해가지고 어부인을 동부인 해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파티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뭐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모님 모시고 간다고 한들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오히려 모시고 가야지.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관위 올라가 보면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봤는데 진짜로 저런 사람들 만나려고 우리나라에 뭐라 그럴까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저런 사람 만나려고 출장을 가야 되나?
출장 갔어도 저런 급의 사람이 나오면은 같이 국장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 국장이랑 저쪽 국장이랑 급이 비슷하더만, 오히려 더 낫더만.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나름 오부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 무슨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거기 팀장이나 높아봤자 국장이더라고요.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여성 공무원 2명이랑 찍은 사진들도 있고, 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나라 대사관, 대사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찍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3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공무원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이런 규정이 바로 31조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딱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조항이 31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산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나라 돈을 갖다 빼먹었으면 5배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물어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사모님이랑 드러난 것만 3번 갔어요. 비행기 값이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덴마크, 스웨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1262만 3,3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독일, 에스토니아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독일, 에스토니아나 덴마크, 스웨덴이나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이 그 돈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호주, 뉴질랜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6,540만 원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쌌던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어쨌든 토탈해가지고 그냥 깎아봤자 그래봤자 한 4천만 원 들지 않았을까? 제 3번 동안에 4천만 원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좋다,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쳐요, 까짓 거. 비행기 값만 1262만 원 들었는데 한 번에 3번 들어갔으면 곱하기 3 하면 그게 한 3,500만 원 됐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일비, 숙박비, 밥값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러면 한 4,500만 원, 5천만 원 돈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노태학 전 위원장은 5배를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이제 변호사 하셔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국고에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노태학 대법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냐? 안 할 건데? 왜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령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는데 거기 31조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 지급받았을 땐 5배 토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노태학 대법관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아니에요? 제가 밖에 야, 이놈아, 내가 대법관이고 너는 일개 변호사잖아. 네가 규정을 알아봤자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대법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해서 국가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 법 18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태학 대법관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한테는, 공무원이란 말도 안 할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예산이 일반 행정부하고 다르다. 왜냐?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그냥 그 전가의 보도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조엔 뭐라고 나오냐면은, 경비에 부담해가지고 선관위 직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요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선관위는요, 덤태기를 다 국가에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할 때는 나는 그 행정부 공무원 아니야. 그러니까 1번 감사원 감사 안 받아, 2번 공무원 여비 규정도 해당 없어. 선관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가족 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법도 찾아봤더니 19조의 2에
특별 장려금 지급 규정도 있어요. 우리는 선관위는 가족 같은 회사야. 그러니까 그냥 선거가 있으면 아유 고생했어. 그냥 고생했어. 어쨌든 그냥 휴직도 해야 되는데 다른 놈들 같은 경우 휴직했는데 아유 우리는 남아서 고생했으니까 우리는 특별 장려금 받아야 돼. 얼마 받을까? 뭐 까짓 거 뭐 1인당 뭐 1,000만 원씩 받을까? 2,000만 원씩 받을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노태학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공무원 그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하게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이상급의 경우에는 해외 출장 갈 때 부부 동반해가지고 아예 그냥 애들까지 데리고 가세요. 아예 그냥 손자까지 데리고 가고 까짓거 뭐 이럴 때 선관위원장 한번 할 때 가족여행 한번 가는 거지. 제 생각에는 사모님이 아마 처음에 호주 뉴질랜드를 굉장히 기대하고 가셨다가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에는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갔다 오셨고 그게 또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덴마크도 가고 스웨덴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다 갔다 오셨네. 어쨌든 뭐 전공을 뭐 서양사를 하셨나 그건 모르겠는데 물론 아니겠죠. 보니까 그 보고서는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썼더만.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노태학 위원장은 5배 토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우리는 일반 행정부의 공무원이 아니고 그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의 직원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법꾸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님이 법꾸라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대법관님이 아실 거예요. 이게 정당한 그 여비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여비인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대법관 마치셨으니까 더 이상 판사가 아닌데 본인이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하실 때 이런 사건 딱 올라왔을 때 이게 정당하게 지급된 여비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중학생이 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여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왜 사모님에 대해서 몇 천만 원씩이나 돼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왜 끊어줍니까? 이거는 돈에 많고 적은 걸 떠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가지고 5배를 토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잦아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은 그 선관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빨리 그 규정을 만드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비 규정 만드세요. 한 줄이면 돼요. 한 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해가지고 선관위 공무원 여비 규정 딱 한 다음에 1조 이런 거 쓸 것도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관한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한 글자만 쓰면 돼요. 한 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맨날 호주 갔다가 독일 갔다 에스토니아 갔다가, 독일은 그렇다고 치고 에스토니아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갔다가 왜 11월 12월에 갔겠습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갔겠지.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좀 해봤잖아요. 11월 12월 됐는데 예산이 아주 그냥 뭉텅뭉텅 남았을 거야 아마. 선관위가 예산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 써야 되는데 불용으로 남기면 안 되겠는데 그럼 선관위원장님 해외여행 보내드리지 어떻게 보낼까? 야, 좀 기한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기한한 게 뭐라고요?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의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이거는 독일 갈 때.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이거는 스웨덴 갈 때. 선거 정치제도 의견 수렴 및 재외 선거 평가. 이거는 호주 갈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선관위원장은 바지 사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인가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상태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인지를 못했겠습니까?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선관위원장한테 아예 보고를 안 한 거야. 선관위원장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보스겠습니까? 사무총장이 보스고 상임선관위원이 그게 보스인 거지. 그 다음에 투표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됐었잖아요. 이것도 선관위원장한테는 보고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사무총장이 똑똑하고 가가지고 이제 오늘 그 위원장님 출근하셨나? 아, 오늘은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셨나? 어제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셨나? 그럼 하셨습니다. 그럼 똑똑해가지고 어이 대법관님 이러면서 위원장님 이러면서 아 이제 11월도 되고 12월도 되고 그러는데 한번 좀 그 다녀오시죠. 그러면은 어디가 좋겠나? 아 그거는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았겠지. 설마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그런데 선관위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선관위원장 보고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찢어졌을 거예요. 아이 총장님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아이 그러면 언제부터 가면 돼요? 아이 왜냐면 내가 대법관인데 내가 그 뭐야 대법원에 사건 뭐 이렇게 판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전원합의체 내가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그 일정 조정해야 되는데 언제가 그거 뭐야 언제 가면 돼요? 그러면 아이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 날짜를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핸드폰 딱 켜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날이 여기. 아, 그럼 요 날짜가 딱 빠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갔다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가 내가 아주 그냥 좀 한가하고 그냥 뭐 약속도 다 그냥 캔슬해버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집에 온 다음에 집에도 가기 전에 전화를 딱 하는 거야. 여보 그러면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시간 비워도 그러면은 사모님이 아마 벌써 그걸 딱 그 캐치를 한 거야. 아, 요번엔 어디가? 그러면은 어디 가고 싶어? 아니 나야 코펜하겐도 가고 싶고 스톡홀름도 가고 싶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선관위 보고 코펜하겐하고 스톡홀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머 어떻게 당신 내 마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아 내가 당신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꿈속에 잠꼬대로 코펜하겐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머 금슬이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법대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참에 저는 궁금한 게 상임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출장 얼마나 갔습니까? 그 다음에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비상임 위원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대법관 위원장이니까 7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출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갔다라고 하면. 부부 동반해서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이런 것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선관위가 낱낱이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윗물이 이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출장 다니면서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그럼 우리도 가야지. 뭐 위원장님만 가시나? 어디로 갈까? 몰디브 가자. 다음번에는요. 아예 칸쿤 가게 생겼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칸쿤도 갔다 오세요. 뭐 몰디브도 가는데 뭐 칸쿤을 못 가? 아이고 참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노태학 위원장은 빨리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뭐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빨리 개업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석좌 교수나 해야지 그럴 생각을 하셨었다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빨리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가지고 그래서 좀 사건 수임도 하신 다음에 뭐 1억 5천만 원이 될지 2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에게 들어간 경비 정확히 계산하셔가지고 그 5배를 국고에다가 반납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